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 안신혜입니다. 예타 면제 후폭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24조 규모 23개 사업에 대해서 면제가 결정됨에 따라 전국에 있는 땅값이 들썩일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인데요. 개발 사업의 추진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이미 예정된 토지보상금 22조에 더해서 추가로 또 토지보상금이 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땅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이슈 짚고 정보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와 주시죠. 출발하겠습니다. 실전부동산 고고! 늘 고민하고 연구하는 분이십니다. 키다리 부동산 연구소 이성우 대표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현장 방문과 상담 접수는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번호 02077-6358번 연락처 남겨주시고요. 이슈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타 면제 사업도 화제가 되지만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세금 부담 걱정이 된다라는 분들 상당히 많아서요. 오늘 네. 이슈 도와주신다고요. 네네. 지난 25일 날 공시가격, 표준 주택이어도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인상한 발표가 됐는데요. 그만큼 고가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 고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의 어떤 조세 부담이 더욱더 가중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 공시가가 표준 공시가가 형성되는 부분은 어떤 아파트 다세대 연립을 제외한 단독주택에 대한 부분이죠. 단독주택에 대한 그 토지와 그다음에 부속 건물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해서 가격 산정을 하는데 이 공시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준조세나 그다음에 부담금 그리고 어떤 복지 혜택 이런 부분에 영향을 굉장히 크게 미치고 있죠. 준조세라고 한다라고 하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다음에 상속증여세 이런 부분, 그다음에 건강보험료까지 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에 관련된 초과이익 부담금, 그다음에 개발 부담금이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복지 혜택 같은 경우에는 장애연금이나 어떤 기초연금 같은 이런 복지 혜택이 축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조세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떤 가격적인 그 세금에 대한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어떤 고가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의 어떤 저항감이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죠. 거기다가 또 정부가 또 고가주택에 대한 정부 규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압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표준 공시지가 단독주택 공시가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되고 그다음에 세 부담 상한이 최고 300%까지 올라가고 그다음에 공시가가 오른 상황인데도 거기에서 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또 순차적으로 10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0%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결과적으로는 100%가 훨씬 더 넘는 그런 세금의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표준 공시지 가격이 이제 단독주택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제 공동주택까지도 표준 공시가를 올린다라고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이 클 수밖에 없는데 단독주택의 어떤 그 공시가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냐면 이 서울시에 있는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지금 현재 노부부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 정부에서는 노부부들이 가지고 있는 고가주택에 대해서 세금 부담을 저하를 시키겠다라고 말은 하겠지만 그러한 부담은 항상 가중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 물건 자체가 많이 이제 시장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독주택이 이제 멸실이 되고 그 위에 다세대가 형성이 되는데 어떤 공시가가 올라가게 되면 분양가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시세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시세가대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분양가 자체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다 건축 자재나 이런 여러 가지 비용 자체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면서 또 전세나 월세에 대한 그런 임차 금액에 대한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고가주택을 소유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고가주택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85제곱미터 이하, 그다음에 6억 이하의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 경우에 엄청난 혜택이 있죠. 첫 번째로 취득세 감면이 이제 3년 동안 연장이 됐습니다. 원래는 18년도 12월 31일 날 끝나는데 지금 3년 동안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새로운 물건을 취득을 할 때
취득세에 대한 감면 혜택이 있죠. 그래서 60제곱미터 이하는 취득세 200만 원까지는 전액 면제입니다. 200만 원이 초과할 때는 85% 감면이니까 15%만 또 내면 되겠죠. 그리고 적용 대상은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최초 분양받은 오피스텔 공동주택 또는 분양권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세대나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았을 때 그 분양 계약서를 가지고 임대주택에 이제 사업자로 가입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취득세 감면 미적용 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조합원 입주권입니다. 거기에 또 재산세에도 감면 혜택이 있죠. 최고 전액 면제까지 되는데 50만 원 초과 시에는 또 이제 85% 감면이 되기 때문에 재산세도 역시 15%만 내면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또 이제 그 임대 소득에 대한 부분을 또 분리과세를 하는 부분인데 소득 자체는 전체적으로 합산과세를 하게 돼 있죠. 사업소득, 근로소득, 무슨 특수소득이나 이런 부분도 전부 다 합산을 해서 하지만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분리해서 어떤 세금을 이렇게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합산보다는 적게 내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또 필요 경비율이 60%까지 해주기 때문에 또 여기에 또 기본공제가 40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세율을 또 하게 되면 또 최종적으로 세액 감면율이 75%이기 때문에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약 1,999만 원이다라고 했을 때 거의 한 14만 원 정도만 내면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세금의 혜택이 많이 있고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부분이 있죠. 임대사업을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최고 70%까지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훨씬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거주주택에 대한 과세 특례가 2년 거주를 했을 경우에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집 한 채와 그다음에 99채의 임대주택이 있을 경우에 거주주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2년 거주를 했을 경우에는 1주택으로 인정받아서 비과세가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거주를 하고 임대사업을 등록을 해서 임대를 진행을 하는 쪽으로 하게 되면 그만큼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혜택을 준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의 요건 중에 딱 보게 되면 85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6억 이하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형주택 위주로 투자를 하게 되면 그만큼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임대사업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은퇴자가 계속적으로 많이 속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미래에 대한 그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처음에는 전세 쪽으로 진행을 해서 어떤 금액적인 부분을 적게 하고 그다음에 반전세, 그다음에 월세로 전환을 해서 월세 소득을 가져가는 그런 쪽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금 53년부터 63년까지 1차 베이비붐 세대죠. 그만큼 많은 출생률을 많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고치는 71년도 100만 명 이상이 태어났죠. 하지만 지금 현재 OECD 국가 중에 2016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17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1.68명이 평균치인데 평균치의 아주 밑으로 처지는 1.17명이기 때문에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죠. 작년에 출산율이 세계 최초로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0.97명.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향후에 12년 후에 이렇게 많은 출생률이 있었던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이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0.97명 작은 인원들이 있는 이 생산 가능 인구가 노인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소형주택을 통해서 전세로 해서 나중에 월세로 진행을 하는 부분을 해서 월세 소득을 증가를 시켜서 향후에 노후에 안정된 삶을 사는 게 바람직한 부동산 투자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짚어봤고요. 일일이 현장 체크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소부터 돌아볼게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 주택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치는 9호선 언주역에서 도보 4분 거리, 2019년 5월 준공 예정으로 6층 건물 내 2층,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구성이고요. 매매 금액은 3억 3,300만 원, 전세 시 보증금 2억 9,400만 원, 이를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3,900만 원 예상됩니다. 월세 시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1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6천만 원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억 5,300만 원 예상되네요. 논현동 정보부터 등장을 했네요. 입지 여건 호재 어떤 곳일까요? 네, 이 지역의 어떤 특징은 지하철 어떤 교통이 좋다라는 부분인데 9호선입니다. 9호선 같은 경우에 김포공항, 그다음에 마곡지구 엄청나게 많은 그런 직장인들이 상주하는 곳이 있죠. LG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상주를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직장인들을 실어날 수 있는 그러한 지하철 노선이면서 그다음에 금융의 메카 영등포 여의도를 지나서 그다음에 강남 국제기로 복합지구, 그다음에 서초,
그다음에 송파, 강동까지 강남 4구를 이렇게 지나가는 지하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만큼 황금 노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지하철 9호선 언주역에서 그리고 국제기로 복합지구 봉원사역까지 세정거장밖에 안 됩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있는 쪽에서 직주 근접이 가능한 교통이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직장인 수요들이 넘쳐 흐를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공실의 위험이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고요. 또 특히 이쪽 지역은 신논현 상권이나 강남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거기에 또 가로수길까지 걸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이 있기 때문에 음식 문화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뒷받침이 되는 지역이면서 이쪽의 어떤 환경 자체가 많은 이제 그 임차 수요로 인해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언주역 주변을 좀 크게 확대를 좀 해봤습니다. 이 지역이 지금 의료 관광 특구죠. 많은 병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차병원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크고 작은 병원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료 종사자에 있는 분들도 직장인 수요들도 만만치 않은 부분도 있고요. 또 보건사역이 이제 국제기로 복합지구가 이제 형성이 되면 이제 그 올해 상반기에 이제 착공이 이제 되겠죠. 현대자동차 GBC가 들어서게 되면 이쪽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형성이 되고요. 여기에 또 현대와 기아차 본사 직원들이 또 상주를 하고 그 옆에는 또 협력업체들 그리고 자동차에 관련된 신사업 벤처기업들까지 그리고 보건사로 주변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서게 된다라고 하면 이 지역의 상권이나 이런 전월세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또 교통이 매우 좋아지죠. GTX A 노선도 이미 착공이 들어갔고요. GTX C 노선도 예비 타당성 그 심의가 통과가 됐고 그리고 남부 광역 급행철도도 연장이 되고요. 신사 유래선도 지나가게 되고 강남 한복판에 어떤 광역 철도급들이 들어오고 그만큼 교통이 편리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철도로 치게 되면 총 6개의 철도인데 2호선, 9호선까지 합하게 되면 8개의 철도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 현재는 제2롯데월드지만 앞으로는 이제 현대자동차 GBC가 되겠죠. 569m. 제1롯데월드보다 19m가 더 높습니다. 세계로 5위의 높은 빌딩이 우리나라 랜드마크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경부고속도로 지하사도 지금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막히는 구간을 지하로 해서 차가 원활하게 다니고 그 상층부는 업무 공간과 그다음에 상업시설 그리고 녹지 공간이 확충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환경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코롱부지와 롯데칠성부지가 롯데타운 형성으로 되면서 업무시설이 더욱더 확충이 된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르네상스 호텔도 지금 막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77%의 업무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더욱더 증가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2019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6층 건물 내 2층이고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대리석으로 마감을 한 그러한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부의 어떤 조감도는 그 평면도는 이렇게 3베이 구조로 돼 있고요. 자, 금액 자체를 보게 되면 강남권의 투룸 3억 후반대로 지금 달리고 있는데 3억 3천만 원의 획기적인 그런 가격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죄송합니다. 3억 3천만 원의 가격이 형성이 돼 있고 보증금 2억 9,400만 원이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이 3,9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월세 투자 시에 2천에 110만 원입니다. 대출 고려하시고 월세 투자 시 1억 5,300만 원에 투자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강남구 논현동 다녀왔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볼게요.